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뭐 상대당이 민주당만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선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77%에 가까운 득표를 하면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집권 1년 차의 여당에서 사실 52%로 1등이 나왔다는 것이 가진 함의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보여줬던 특징이라는 것은 결국 처음에 출마를 예상했던 후보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후보들이 다 출마를 포기하고 새롭게 진용이 짜여져서 나왔거든요. 결국 네. 4명의 후보가. 그래서 아마 좀 급작스럽게 선거를 준비하는 측면도 많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은 이유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 결국에는 대통령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의 결과라는 것이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그 천하용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말 한 달 남짓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선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뭐 이 선거 캠프의 전략이라고 하면은 결국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안에서 개혁을 계속 이야기한다라는 전략이었는데, 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나름의 반향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천하람 후보 2위를 어제까지 자신하셨었는데 오늘 차이가 많이 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많이 아쉽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천하람 후보가 상징하고 있는 개혁 세력의 당원 분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당에서 그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만 다 아시는 것처럼 천하람 후보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지도나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 안철수 후보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천하람 후보는 이번에 다 보셨겠지만 더욱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본 큰 경험이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하람 후보랑 어떻게 전당대회 끝나고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지금 제 5m 거리에 있습니다. 아,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전화 받으러 나오는 동안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어쨌든 이번에 천하용인 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후보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다들 훌륭한 선거를 뛰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이번에 연설문이라는 것들을 봐도 우리 후보들 많이 지역별로 가서 이제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당선되었던 최고위원 선거,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방송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후보 개인의 역량보다는 오히려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노력하면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뭐 전당대회가 역대급 투표율 기록하면서 흥행은 했지만 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울산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 의혹들이 아직도 다 명확하게 풀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런 의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당내 선거가 끝난 상황 속에서 당내보다는 아마 민주당이 이제 다음 선거나 아니면 여러 공방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제 뭐 안철수, 황교안 두 분이 무슨 뭐 강경 투쟁을 할 것처럼 이야기할 때 천하람 후보 측에서도 뭐 비슷한 제안을 받았지만은 동참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상 선거 때 있었던 일들은 선거에 끝나는 것이 사실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당내에서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다 생각해서 천하용인 팀에서는 그런 것을 호응 안 했던 것인데, 아마 당내에서 이의 제기보다는 당 밖에서 이의 제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당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 어차피 이번에 뭐 누가 고발도 하고 이랬던데, 이런 것들을 뭐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들여다보는 것 이상으로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네. 이번 전당대회 대통령이 참석한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뭐 의례적으로 있는 일인데요. 대통령이 뭐 과거에 참석한 사례들이 더러 있었고, 뭐 그런 것이 당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실의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참석한다 그 자체보다는, 그건 그다지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중간에 후보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을 평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안철수 후보를 갑자기 뭐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불출마 종용한다든지 이런 액션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삼성 여부 자체는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3위를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예. 2위를 자신하셨던 거에는 근거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났다고 보세요? 결국 개혁 세력을 상징하는 당원들의 수가 그 정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여기서 더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후보들을 우리가 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후보보다 짧았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이 천하용인 팀이라는 게 결성된 계기라는 것이 후보 등록일을 며칠 앞두고 네. 유승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부분에서 천하람 후보가 사실 갑자기 대표 후보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고심 끝에 결단 내린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쉽겠지만 후회 없는 선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가 뭐 역대급 투표율 기록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네거티브가 사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의혹 문제들 때문에요. 이번 네.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출범하는 지도부가 많은 생채기가 난 상태에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초기에 뭐 당직 인선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일방주의가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책임과 그 다음에 권한은 같이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그런 어떤 책임을 지는 과정을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지도부의 성패가 이제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돼서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시절에 저랑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실 과거의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최근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선거를 위한 어떤 변화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본질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바뀐 것인지에 따라가지고 당 운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자, 총선 압승하자. 아까 수락연설에서 김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예를 들어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사실상 여러 번 거의 그 봉합하는 이벤트를 보려고 했지만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했던 지점도 있거든요. 네. 그거 외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통합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까지 뭐 하다못해 저희는 선거 처음 뛸 때 황교안 대표랑 김기현 대표랑 갈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선 거기랑도 이렇게 감정의 골이 쌓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밖으로 어느 정도 외연 합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제 서서히 행보에 나서겠지만은 네. 이번에 솔직히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김기현 대표가 누가 봐도 빚을 진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빚을 진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아마 의문이겠죠. 빚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김기현 후보는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한 3달 전쯤부터 김기현이라는 사람의 인지도라는 것은 결국 남이 만들어준 것이고, 결국에는 그 과정 중에서,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보면은, 김기현 후보의 공약이 뭔지 생각나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여자 민방위 보내겠다 그거 말고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후보가 그 가져온 조직표나 이런 것들 상당 부분은 결국 뭐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분들이 많이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럼 그 빚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네. 최고위원하고 청년 최고위원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그리고 장예찬 이렇게 5명이 당선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수진, 김재원 이 두 분이야 원래 인지도가 높았던 분이고 지난 지도부에서도 최고위원 당선됐으니까,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당선자도 굉장히 그 방송 활동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졌었던 것이고, 그거 외에도 보면 이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어떤 세력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워낙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결국엔 제가 당선되었던 전당대회에서도 최고위원은 거의 인지도 순이었다 이런 것처럼 뭐 선수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인지도 순이었어요. 제가 당선됐을 때 삼선 의원 떨어지고 막 뭐 다른 분이 붙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쉽지만 그래도 선전한 천하 용인 후보들 앞으로 당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바람이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당에서 역할이라는 건 어차피 각자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고요. 뭐 허은하 후보는 어차피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기인 의원도 경기도의원이고, 네.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뭐 순천 당협위원장이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원래 선거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제가 이제 가처분에서도 그렇지만은 법원의 판단을 항상 존중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저는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예. 그 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를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김기현 지도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간이 우선 필요하고요. 예. 대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불안한 김기현 지도부의 그런 어떤 빈 지점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이준석 전 대표님 앞으로 어떤 역할 하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책은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책이야 뭐 제가 쓰면서 굉장히 이제 정책이나 이런 내용을 눌러담기 위해 노력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독자들과 많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행보들을 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또 봐야 될 게, 결국에는 아마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안 이제 제 역할이라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누니까 국민의힘 네. 앞으로 여의도 출장소가 우려된다.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우려된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끝으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기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왔던 김기현과 최근에 몇 달간의 김기현이 달랐다. 네. 이것은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바뀐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대통령도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저한테도 보면은 뭐 100년 만에 한번 나올 당대표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부 총질러라 그러고 막 시시각각 변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아마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도 시시각각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님 아직 킨텍스에 계신 건가요? 아니, 저는 킨텍스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 현장 안 가셨어요? 우리 천하용인들이 같이 쓰는 그 선거사무소 비슷한 곳에서 저희 같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